자, 90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번은 말이죠. 다항함수 fx가 지금 루트가 씌워져 있는 상태인데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 그죠? 자, 그런데 지금 x가 지금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 되어야 이렇게 부정형이 돼야 5로 수렴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우리는 무한대로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차수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야 이 녀석이 수렴이 가능하니까 이 fx는 몇 차식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2차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fx를 이 녀석을 일단 유리화를 시켜요. 자,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분자는 뭐 이거 부호 바꾼 거 위아래다 곱할 테니까 어차피 fx 빼기 x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자, 분모는 루트에 fx 그다음에 더하기 x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오라는 이야기죠. 자, 얘가 지금 분모가 요거 1차, 요것도 1차. 그렇다면 요 녀석도 1차가 되어야 하는 거니까 x제곱이 사라져야 됩니다. 결국 따라서 우리가 fx 세팅이 x제곱으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차, 그 다음에 상수,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 이렇게 세팅이 가능해지겠죠. 자, f형이 2라고 했으니 우리는 지금 여기에 b값이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이쿠야. 자, 젖어 있었어요. 자, 어이구, 더하기. 그래서 얘가 이제 얼마다? 2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그대로 갖다 집어 넣었다라고 한다면, 이 극한은 다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x제곱 사라지겠죠. 그래서 ax 플러스 2가 남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모는 루트에, 자,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2 더하기 x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x가 무한대로 가잖아요. 자, x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최고차 개수만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극한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2분의 a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얘가 지금 5라고 했으니까, 자, 따라서 a는 얼마다? 1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B, 이게 B였지 아까? B로 찾았고, A도 찾았으니까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여기에 10을 이렇게 갖다가 집어넣어 주시고, 자, 3을 갖다 이제 집어넣은 값을 구하라 이랍니다. 9 더하기 30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자, 91번입니다. 다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x다. 예, 우함수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얘는 y축 대칭이라는 조건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y축 대칭이다. 자,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x제곱분의 fx가 2라는 극한값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fx가 2x제곱으로 시작하는 녀석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x 플러스 b 이렇게 세팅이 가능한데 이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만족시켜주는 자연수 x의 개수가 3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 이야기는 이렇게 2차 함수로 이렇게 있고요. y축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y축이 이렇게 꼭지점 쪽에 이렇게 지나갈 거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a 값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얘가 이제 0이 돼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얘는 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자, 따라서 이제 b라는 상수항만 있는 상황인 건데, 얘가 y축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자연수 x라고 했어요. 자연수 x. 그런 게 개수가 지금 3개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1, 2, 3까지는 들어가는 거죠. 근데 4가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3을 집어넣었을 때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4를 집어넣었을 때는 0보다 커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 fx를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조건, 즉 f3 집어넣었을 때 얼마죠? 18 플러스 b가 되겠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f4 그러면 16, 32겠네요. 더하기 b가 0보다 커야 되는 이걸 만족하는 이제 b값의 범위가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b를 범위를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18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보다는 큽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에서 지금 F4죠. F4, 4는 뭐 이 값인데 자, 이 녀석의 이제 최대값을 구해보라고 했어요. 자, F4를 이제 구해봅시다. 자, F4는 방금 전에 32 플러스 B였으니까 여기에다가 32를 더한 녀석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 이제 32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0이 될 거고, 자, 더하기 32, 더하기
32 해주고 더하기 3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14가 되려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값은 14인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fx의 92번입니다. 자, f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a에서 불연속인데 지금 x제곱분의 1이 x제곱분의 gx가 지금 x가 무한대로 갈 때 1이라는 극한값을 갖는데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합성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있을 때 ga의 최소값을 gx의 최소값을 나타낸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이제 보기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g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요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보이나요 이제? 네, 여기까지 나오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함수가 gx라는 함수가 우리가 다항함수라는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gx를 세팅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x제곱으로 시작을 하고 뭐 ax 플러스 b다.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이 가능해질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a로 가고 있을 때 극한값이. 즉 무슨 얘기냐면은 a의 좌극한 a의 우극한 집어넣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이거 ax 플러스 b라고 하면 여기 a 있으니까 좀 헷갈리니까 px 플러스 q라고 할게요. 자, px 플러스 q. 그래서 결국 ga 플러스 무한소 자 이렇게 집어넣은 것과 ga에 마이너스 무한소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 지금 합성된 형태를 좀 보시면 G, F, A 플러스 무한소 이렇게 집어넣은 것과 G, F, A 마이너스 무한소 이렇게 집어넣은 게 이제 똑같다라는 이야기니까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집어넣으면 되고 이게 이제 함수 fx인데 말이죠. 자, A의 우극한은 A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보는 거니까 극한값이 뭐죠? 네, 4의 뭐다? 보다 조금 위쪽에서 내려오고 있죠. 근데 이 gx 자체가 지금 다항함수니까, 그죠? 사실 뭐 뒤쪽에 나오지만 연속이에요. 그래서 극한값이나 함수값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4를 그냥 대입을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4의 우극한이지만 그냥 4를 넣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16 플러스 4p 플러스 q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얘는 A의 좌극한 같은 경우에는 2로 갑니다. 그죠? 네, 이렇게 A를 기준으로 왼쪽을 보니까 2보다 좀 작은 쪽에서 올라와요. 자, 그대로 써보면 얘가 2보다 좀 작습니다. 근데 다항함수니까 그냥 2를 넣은 거랑 똑같겠죠. 그래서 4 플러스 2p 플러스 q 이렇게 됩니다. 얘랑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얘랑 똑같으니까 좀 뭐 넘어가고 정리를 좀 해주면 12 더하기 2p는 0이다. 결국 따라서 p는 뭐다? 마이너스 6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세팅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q 이렇게 생겼을 텐데 얘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9, 마이너스 9 플러스 q 이렇게 생겼잖아요. 즉 3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온다? 최소가 되는 2차 함수 아래로 블록한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결국 따라서 최소값을 나타내는 것은 4번 G3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93번입니다. fx의 그 절대값이 2보다 작을 때 지금 극한값,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을 찾아라 이런 얘기인데 자, 이 모양새를 만들면 됩니다. 자, 그래서 fx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냐면 일단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있죠.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다? 네, 4x제곱을 더할 거예요. 이렇게 4x제곱, 얘도 더하기 4x제곱. 그래주고 나서 얘를 여기도 이제 4x제곱 더해야죠. 자, 4x제곱 더했다 치고 2x제곱 플러스 3으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자, 얘도 2x제곱 플러스 3으로 나눠줍니다. 얘도 2x제곱 플러스 3으로 나눠주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x를 무한대로 날려버리면 자, 요게 2로 갑니다. 2차분의 2차니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2차분의 2차니까 최고차 개수만 비교하면 되시죠? 네, 2로 가요. 그럼 중간에 끼네 어디로 간다? 네, 얘도 2로 갑니다. 그죠? 자, 다음 문제. 자, 9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개의 함수, fx 분수함수죠? 그 다음에 g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쪽. 자, 작은 쪽에 대해서 fx는 gx보다 작거나 같고 3 마이너스 fx보다는
gx가 fx보단 크고 3-fx보단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때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gx를 보내보면 어떻게 되겠니? 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를 일단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나요? 자, 유리함수예요. 일단 분모가 0이 되는 거, 마이너스 2분의 1이 하나의 점근선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x 앞에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죠? 2분의 3이라는 녀석, 얘가 또 점근선이 되겠죠. 자, 그래 놓고 분모가 0이 되는 값을 분자에다 넣어보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5니까 양수죠. 그래서 우리가 1사분면과 3사분면에 해당되는 여기에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쪽에 대하여 이랬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쪽에 대해서 gx가 얘보다는 크다 이랬어요. 위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가 3-fx 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럼 저 녀석이 이제 사실은 이 함수를 그죠? y는 2분의 3에 대해서 원래 대칭을 시킨 함수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봐 라고 하면은 말이죠. 얘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왜냐하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 3을 가지고 이제 기준으로 본 거거든요. 2분의 3 마이너스 fx. 그죠? 2분의 3이라는 녀석.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대칭시킨 그래프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쭉 보내보시면은 얘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쭉 보내보시면 gx라는 함수가 여기 어딘가 이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쭉 다가가면서 어디로 다가가게 되냐면 2분의 3에 가까워져가지고 이렇게 모아집니다. 여기가 점점 차이가 좁아져요. 오케이? 그래서 얘도 2분의 3으로 가고 얘도 2분의 3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엔 어디로 간다? 이 gx도 2분의 3으로 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요 녀석이 그냥 2분의 3으로 가는 건 확인이 되잖아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럼 얘도 2분의 3으로 가는 게 확인이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2분의 3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뭐 어렵지 않겠죠. 뭐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럼 중간에 끼인 애도 2분의 3으로 가겠군 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95번입니다. 이렇게 이제 합답형 문제가 나오면, 그죠?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좀 연습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당연히 맞는 것들은 좀 잘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참이다라고 쓸 수 있는 게 몇 가지 없다고 했죠. 그런 것들을 좀 노트 정리 잘 해놓으셨으면 문제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와 gx가 있는데, 자, x제곱에다가 fx를 곱해서 3으로 가는 극한입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가면 이 fx는 0이 된대요. 0이 된대요. 자, 이렇게 요거면 요게 된다. 이렇게 이제 된 건데. 자, 요게 맞나요? 자, 일단 요 녀석이 말이죠. 무한대로 갑니다. 그렇죠? 근데 0이 아닌 값에 수렴을 했죠.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겠냐 이 얘기예요. 어디로 가야겠느냐. 자, 무한대에다 뭔가를 곱해서 그죠? 3으로 가는 형태를 만들어야 되거든.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0이나 상수나 무한대인데, 자, 상수나 무한대는 안 되죠. 집어넣는 순간 발산을 하게 됩니다. 결국 따라서 얘가 0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g분의 f가 1로 간답니다. 자, 그 다음에 gx가 얘가 분모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분자도 뭐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무한대로 가야 얘가 1이라는 어떤 값을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무한대 빼기 뭐예요? 무한대 이런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얘가 무조건 0이냐? 이게 언뜻 보면은 참인 것 같죠? 그렇죠? 언뜻 보면 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참이 아니에요. 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얘가 x제곱 자 fx예요. 자 fx를 x제곱 더하기 x라고 놓고 그 다음에 뭐 gx를 뭐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한번 놔볼까요? 자 그러면은 얘는 분수 형태에서 x를 무한대로 날리면 당연히 1로 갑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빼보세요. 얘에서 얘를 빼면 뭐지? 2x가 남는단 말이야. 여기가 2x가 된다는 그죠?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을 한 형태가 돼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게 보통 학생들이 이런 거 이제 많이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fx랑 gx랑 무한대로 가면 거의 그 뭐야
1대1의 비율로 거의 같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이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는 늘어나는 비율이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뺐을 때에는 비율적으로 같이 이렇게 커지는 거니까, 그죠? 얘가 이렇게 커질 때, 얘가 이제 막 커지다 보면 이게 1대1로 거의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유지가 되는 상태.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뺐을 때에는 그 극한값이 이제 0이 되느냐? 아니죠. 이제 벌어질 수도 있고, 무한대로 또 발산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자, 디귿 한번 볼까요? 자, 실수 x에 대해서 fg, 그 다음에 이렇게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된 어떤 뭐 하여간 평행이동된 그래프, 그죠? 사이에 있는데, 지금 fx가 지금 1의 극한값을 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에다가 리미트를 딱 때렸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x가 뭐한데 이렇게 전체에다가. 근데 얘는 지금 어디로 간다? 1로 간다 이 얘기예요. 1로. 이해되셨나요? 근데 그랬을 때에 요 녀석은 어디로 가겠냐?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얘는 어디로 갈까? 그죠?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자, 알 수가 없다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 얘가 1로 가잖아요. 그죠? 자, 얘가 1로 가면 요 녀석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간다? 1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왜 그럴까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x나 x 플러스 2나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 둘 다 안에 들어있는 게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2라는 얘기는 여기다 플러스 2가 돼도 상관이 없이 마찬가지로 이만큼 조금 더 빨리 간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래서 1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이제 미적분 공부한 친구들, 수열의 극한이라든지 이런 거 공부한 친구들은 훨씬 더 이해하기 쉽지만, 그러면 선생님 그거 안 배우면 모르네. 그건 아니고 얘가 무한대로 가는데 얘는 좀 더 빨리 가는 것 뿐이야. 알겠지? 그래서 얘도 1로 갑니다. 그럼 gx는 어디로 가겠어? 그 마찬가지 1로 가는 거죠. 그럼 x를 무한대로 날려버리면 얘는 무한대가 되는데 얘는 1로 가는 거니까 무한대분의 1꼴 얼마? 0이다. 이렇게 이제 챙겨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96번입니다. 자,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자, 우주선이 지금 v km/s로 날아간대요. 자, 이 초당 몇 킬로를 가는데 엄청 빠른 거죠. 자, 이게 움직일 때 내부에서 1초가 흐르는 동안에, 1초가 흐르는 동안 우주선 밖에 정지된 장소에서 흐르는 시간 fv초는 다음을 만족한다. 그랬는데, 자, 이런 식이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식이 나와 있고, 여기서 2를 뺀 거를 v제곱으로 나눠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어떻게 해줄까요? 네, 그냥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통분을 좀 해가지고 요거 어떻게 나옵니까? 요거 요 녀석만 보시면 c 제곱분에, 자, c의 제곱 마이너스 v 제곱의 루트 씌운 거잖아요. 자, c는 어차피 빛의 속도니까 양수라서 바깥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럼 분자로 올라갈 거예요. 결국 따라서 fv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루트에, 자, c제곱 마이너스 v제곱분의 c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서 지금 뭘 뺐냐면 2를 뺐습니다. 그죠? 자, 2를 뺀 거, 2를 빼면 얘가 2를 뺀 거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고, 통분이 또 되죠? 자, 통분합시다. 자, 루트에 c제곱 마이너스 v제곱 분의 c 마이너스 루트에 c제곱 마이너스 v제곱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요 녀석을 누구로 나눴다? v제곱으로 나누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결국 따라서 준식이라고 할게요. 그냥. 자, 준식은 리미트 v가 0으로 갈 때, 0이 오극한. 자, v제곱을 여기다 이제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v제곱의 루트에 c제곱 마이너스 v제곱 분의 c 마이너스 c제곱, 아이고 이코 루트에 c제곱 마이너스 v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거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0으로 가게 되면요. 자, v제곱이 0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0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네, c-c 얘가 0이 됩니다. 얘도 0인 상태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자, 0분의 0꼴인데 무리식이 있으니까 유리화를 시켜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유리화를 좀 시킬게요. 자, v가 0으로 갈 때, 자, 분자는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니까 c제곱은 사라질 거고 플러스 v제곱이 남겠네요. 자, 그 다음에 v제곱에 루트에 c제곱 마이너스 v제곱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c 플러스 루트에 c제곱 마이너스 v제곱 이렇게 남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v제곱이 사라질 거고, 자, v에다가 이제 0을 갖다 대입해도 문제 안 생기니까 얘 사라지고요. 자, 이 녀석 그래서 그냥 바로 c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사라지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2c가 되겠죠.
자, 따라서 C 곱하기 2C 분의 1인 거니까 2C 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네요. 자, 9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y는 x제곱 위에 그래프하고 y 이퀄 t, 0보다 큽니다. t는 교점을 지금 a하고 b라고 놓기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AOB의 넓이를 st라고 하자. 자, t가 16으로 갈 때 지금 루트 t-4분의 st-64의 극한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문제는 말이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얘가 t잖아. 그러면은 얘가 이제 y는 x제곱이니까 여기 당연히 루트 t겠죠. 이렇게. 맞아요? 자, 그럼 여기에 밑변의 길이는 지금 y축 대칭이니까 2루트 t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이는 뭐 t잖아요. 그럼 결국 따라서 넓이 st는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2루트 t, 자,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 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사라지면 t 루트 t가 바로 뭐다? 이 넓이가 되겠죠. st가 될 겁니다. 결국 따라서 주어진 준식은 리미트 t가 16으로 갈 때, 자, 루트 t 마이너스 4분의 t 루트 t 마이너스 64. 자, 이걸 이제 계산하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바로 그냥 계산하기 좀 애매하니까 요런 거 이제 치환하면 조금 편하단 말이에요. 자, 요런 것을 x라고 한번 나와요. 얘를 x라고 놓으면 자, 16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얘는 4에 가까워져 가죠. 그래서 얘는 4에 가까워져 가는 극한이다. 라고 바꿔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가 4로 가는 극한이고, 자, 루트 t를 x로 바꿨으니까 x-4분의, 자, 루트 t가 x라고 했으니 얘는 x 세제곱이 되겠죠. 자, x 세제곱 빼기 6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거 4의 세제곱이라서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x-4,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요거 약분하시고요. 4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16, 16, 16. 자, 그래서 얘는 16 곱하기 3, 그래서 48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98번입니다. 지금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이 직선 위에 한 점을 잡아요. 자, 이 점의 좌표는 지금 t, t 플러스 1이고,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지금 기울기가 1인데 여기에 수직이 되게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죠. 그죠? 마이너스 1인 직선인데 얘를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자, 요 녀석 y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 플러스 t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Q점에 지금 y절편이 지금 필요하잖아요. 그죠? y절편 필요하니까 요거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t니까 2t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Q점의 좌표가 0,2t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A점의 좌표는 지금 마이너스 1,0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자, 문제에서는 AP의 제곱, 자, AP의 제곱이면 얘예요. 자, 이 AP의 제곱분의 AQ의 제곱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요 길이의 제곱.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AP의 제곱, AQ의 제곱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녀석은 두 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자, AQ의 제곱은 말이죠. X좌표 뺀 거 제곱 1 더하기 그 다음에 Y좌표 뺀 거의 제곱 그러면은 2t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P의 제곱 자, AP의 제곱은 또 마찬가지로 점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X좌표 뺀 거의 제곱 t 플러스 1의 제곱 자, 그 다음에 t 마찬가지로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2배의 t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말이죠. t가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얘분의 얘의 극한값을 구해봐라. 지금 이게 우리가 원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얘가 지금 2차고요. 얘도 2차니까 최고차 개수만 비교하시면 돼요. 2분의 얼마? 네, 4니까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의 결과 극한값은 2가 된다. 이렇게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 조금 그죠? 이런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런 식의 방법도 있다라고 수업 시간에는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자, 기억하지 못한 친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면 자, P 값이 얘가 무한대로 날아가요. 그렇죠? 얘 무한대로 날아가는데 어디까지 보내냐면 안드로메다까지 보냅니다. 쫙 보냅니다. 안드로메다까지 보내고 나서 이제 살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A라는 점이 있었고, 그죠? Y equal X를 따라서 막 가고 있었고, 알겠죠? 막 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의 수직이 되게끔, 그죠? 지금 이렇게 선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게 이제 보일 거예요. 진짜 멀리서 본 거야. Y축이 여기 있긴 한데 Y축이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안드로메다에서 지금 요 A점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거든. 자,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는 어떻겠어? 그렇죠. 뭐 Y축이 거의 A랑 붙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점점 이 P값이 올라가면 Q값도 따라 올라가니까 점점 이렇게 따라 올라가다 결국 거의 수직처럼 올라가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결국 거의 수직처럼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녀석과 이렇게 연결된 삼각형을 보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연결해 보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모양새를 띠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가까워져 간다 이런 얘기예요. 아, 선생님 여기 요만큼 떨어져 있는 건 그럼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거는 계산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무한대로 간 상태이기 때문에 저렇게 상수를 조금 더 했다 뺐다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늘어나거나 줄어들든 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따라서 얘가 1대 루트 2 이런 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 제곱분의 이거 제곱, 즉 2다. 이렇게 이제 바로 찾아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합시다. 자, 99번입니다. 자, 문제를 좀 잘 읽어보시면은 이게 y는 2x 제곱 위에 점이 이렇게 하나가 P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 쭉 보면 원이 지금 x축하고 만나는 점 중에서 x좌표가 지금 양수인 점을 Q라 했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중심은 원점이고 이 위에 한 점이 이렇게 P가 있는데 그럼 요걸 딱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반지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지름 이렇게 원을 그렸다는 소리예요. 자, 그려놓고 나서 그 녀석이 x축하고 만나는 요 지점을 Q라고 놓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드디어 감이 오시죠? 자,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뭔지는 모르니까 t, 2t 제곱이라고 한다면 자, 반지름이 나옵니다. 이 반지름이 t로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에 루트 씌운 게 반지름이 됩니다. 그래서 rt는 바로 자, 루트에 요 제곱 t제곱 더하기 얼마다? t제곱 4t 4제곱이죠. 자, 4t 4제곱 이렇게 이제 반지름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일단은 이제 Q점의 좌표가 그렇다면 이 점의 좌표가 얘가 되겠죠. 자, 그래서 루트에 t제곱 더하기 4t제곱, 4제곱, 콤마 제로. 이게 이제 Q점의 좌표가 되겠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데, 자, P가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있습니다. 얘가, 이 점이 이렇게 따라서 얘를 따라서 쭉 와요. 그럼 점점점 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작아지겠죠? 자, 이렇게 원이 점점 작아지게 될 텐데, 그때의 직선 PQ, 그러니까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한 뭐 이런 직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을 텐데, 이 녀석의 Y절편이 어딘가에 가까워져 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어딘가에 이렇게 가까워져 가더라. 그것을 값을 구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가 필요하죠?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 일단 필요하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y 절편을 찾아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요. 자, 직선의 방정식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이제 써야 되겠죠. 일단 먼저. 자, y는 하고, 얘에서 얘를 뺀 거라 할까요? 자, 얘에서 얘를 뺀 거, 루트. 자, 우리 t제곱 플러스 4t제곱, 4제곱 빼기 t 분의 얘에서 얘 뺀 거니까 마이너스 2t제곱. 자, 이렇게 쓰시고 x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더하기 2t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래놓고 y절편이 필요한 거니까 x에다 얼마를 넣어요? 네, 얘에다 0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y 절편이 돼버리는 거죠. 이 자체가.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t를 곱했으니까 이 플러스로 바뀔 것이고 얘 사라지면서 세제곱으로 이렇게 탈바꿈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얘를 조금 정리해보면 어차피 이제 t는 0은 아닌 거니까 위아래를 t 하나 정도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루트에 자, 얘를 t로 나눠주면 1 더하기 2t 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 빼기 1. 그 다음에 여기 2t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더하기 2t 제곱 이렇게 될 거야.
이해되셨나요? 네. 요렇게까지 이제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 놓고 나서 t를 어디로 보낸다? 네, 0으로 보냅니다. 얘를 0으로 보내면 얘가 뭐가 돼요? 0이 돼버리죠. 0분의 0꼴 이렇게 나와버려요. 얘는 어차피 0이 돼버리니까 버려도 상관은 없는데 요 녀석이 이제 문제인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얘를 유리화를 먼저 하고 t를 0으로 보내볼게요. 자, 유리화를 하게 되면 2t 제곱 곱하기 루트에 1 플러스 2t 제곱 플러스 1이고 분모는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니까 탕탕 지워지면서 2t 제곱 이렇게 남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하기 뭐다? 2t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t에다 얼마를 넣어라? 0을 넣어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럼 얘는 0이 돼서 사라질 거고 그럼 루트 1만 남고 더하기 1이니까 얘는 2가 되겠죠. 그죠? 더하기 0이니까 결국 얘는 어디로 가는 녀석이다? 2로 가는 극한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근데 선생님 여기 숫자를 잘못 썼네요. 요거 지금 뭐예요? 이거 4t인데 갑자기 2로 바뀌었네? 요거 4예요. 그쵸? 어휴, 큰일 날 뻔했네. 그럼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여기가 4군요. 네, 선생님이 계산 실수를 했네. 계산 실수. 잘못 봤어요. 자, 실수라기보다는 자, 그래서 4t 제곱이고 그럼 얘가 지금 없어질 때 2분의 1이 남는 거죠. 그래서 여기 2가 아니라 2분의 1로 여기는 4,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되는 거니까 2는 4.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여기 2하고 여기 있던 2하고 그 다음에 4하고 약분이 되니까 1 이렇게 1로 가겠네요. 1로. 자, 계산 실수하지 마세요. 네. 잘못 보고 계산 잘못하면 안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10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번은 자, 100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y는 루트 x 무리함수죠? 자, 무리함수 위에 지금 여기가 a라는 점이 t, 루트 t예요. 자, 근데 지금 OA하고 OB하고 길이가 지금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 점을 잡고 지금 AB하고 직선이에요. 이렇게 쭉 연결했습니다. X축과의 교점 이제 C라고 놓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t값이 여기가 이제 여기에 t값이 0에 가까워져 가면 이게 쭉 따라오겠죠. 그렇지? 그럼 얘도 뭐 쭉 이렇게 따라 내려올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C, OC라는 요 녀석 x 절편이 도대체 어디에 가까워져 가겠니? 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뭐 계산이 만만치는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조금 크게 하고 우리가 지금 뭘 찾는 건지 아는 거니까 자, 이렇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점의 좌표가 t, 루트 t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지금 얼마냐면은 자, 요 길이는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 t제곱 플러스 t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좌표도 바로 나오는 거죠. 0, 바로 요 녀석을 쓰면 되니까 루트에 t제곱 플러스 t다.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봐봐요. 좌표 두 개가 나왔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x좌표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구해봅니다. 자, 직선 AC, 요 녀석. 직선 AB를 구해보면 자, y는 일단 기울기가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써주면 되니까 t분의 루트 t 마이너스 루트의 t 제곱 플러스 t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x 요건 이제 y절편이 그냥 남아있으니까 요거의 x에다가 더하기 루트의 t제곱 플러스 t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이런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녀석 보니까 우리가 지금 루트 t를 지금 나눌 수 있는 상황이죠. 그죠? 좀 더 정리를 해봅시다. 자, 분자분 루트 t로 나눠버리면 얘는 루트 t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루트에 t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의 x 더하기 루트에 t제곱 플러스 t 이렇게 될 거고 자, x절편이 필요하니까 얘가 이제 0이 되는 거 요걸 찾아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녀석이 요걸 넘겨서 요거 부호를 바꿔버릴게요. 자, 그러면 루트에 t 플러스 1 빼기 1 루트 t x가 바로 루트에 t제곱 플러스 t 이렇게 될 텐데
자, 그럼 x는 뭐냐? 자, x는 루트에 t 플러스 1 빼기 1분의 t, 루트 t 곱하기 루트에 요건 t를 그냥 하나 빼냅시다. 자, 빼내면 ut하고 이제 곱해져서 그냥 t가 되겠죠. 그죠? 자, 루트에 t 플러스 1 뭐 이렇게 써주는 게 조금 편하진 않을까 싶네요. 이해되셨나요? 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 상태에서 t를 어디로 보내냐면 0으로 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0분의 0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바로 유리화를 할 거다. 자, 분자분모의 요 녀석, 그죠? 보바뀐 애를 곱할 거예요. 이렇게 루트에 t 플러스 1 더하기 루트에 t 플러스 1 더하기 이렇게. 그럼 분모는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는 거니까 t만 딱 남겠죠. 싹 지우고 얘는 t. 그럼 얘랑 약분이 될 것이고 이제 t에다가 뭐를 집어넣어도 0을 집어넣어도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럼 얘는 1이고요. 자, 얘는 1 더하기 1인 거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극한값은 뭐다? 네, 2가 될 것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자, 101번입니다. 자, 101번은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은 드렸는데, 그죠? 기억 못하시는 친구들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그 방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요 길이하고 자, 요 길이가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가 지금 Q가 B 쪽으로 가고 있고 P가 A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이 길이는 이제 우리가 T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그죠? 자, 얘를 T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좌표가 지금 뭐냐면 3이에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요 길이는 얼마일까요? 자, 얘가 요 길이가 T라고 놨으니까 자, 밑변 길이가 지금 3이었으니까 얘는 3-t 이렇게 될 거고 자, 요 길이는 얼마냐면 얘가 지금 2잖아요. 그죠? 얘가 2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고요. 자, 그리고 얘를 이제 B를 어떻게 따져갈 수 있냐면은 얘가 움직여 갈 때, 자, Q가 지금 B로 갈 때, 또는 이 길이가 지금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P는 당연히 A 쪽으로 가겠죠. 자, 그랬을 때 이 교점이 어디로 갔냐를 물어본 거예요. 자, 쉽게 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 직선의 방정식, 절편 방정식 구하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2 플러스 t이기 때문에 절편 방정식이 나오죠? x 절편, y 절편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 연립을 해서 교점의 좌표를 t에 가는 형태로 x 좌표도 y 좌표도 t에 가는 형태로 만든 다음 t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야 돼요. 그죠? 그건 뭐 해설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은 자, 이렇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삼각형에 이렇게 연결된 삼각형에 한 점에서 만나는 어떤 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얘가 t 대 2의 어떤 비율이 딱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여기를 t라고 놓으면 여기는 2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t 곱하기 3-t니까 여기는 3-t 이렇게 무게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 놓고 나서 얘하고 더한 녀석 바로 요 지점 얘의 무게가 어떻게 되냐면 더하면 얼마예요? 3이죠. 그죠? 자, 따라서 얘를 이렇게 연결한 선에 요 지점은 만난 요 지점은 3과 2가 있으니 여기가 3대 2의 비율을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0, 자, 요점의 좌표는 2에다가 t를 더했기 때문에 요점의 좌표는 0,2 플러스 t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점의 좌표는 3에서 t를 뺐기 때문에 3 마이너스 t, 0 이렇게 되고 얘하고 얘를 3대 2로 내분하는 그러한 점의 좌표가 그죠?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두 개 더한 거 5분의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서 내리면 자, 9-3t, 0 더하기 그 다음에 0,4 플러스 2t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좌표를 자, 더해 주시면 9-3t, 4 플러스 2t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요게 5분의 1이 각각의 x좌표, y좌표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자, 얘 5, 얘 5 이렇게 돼서 t를 0으로 보내면 얘는 5분의 9로 가고 얘는 5분의 4로 가는 그런 극한값을 구해낼 수가 있다.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102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점의 좌표는 y는 x 세제곱, y는 x제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t, 3t제곱이라고 놓을 수가 있다면, 그죠? 문제 잘 읽어보시면 5a, 즉 5a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럼 이 p점의 좌표가 뭐냐면, 이 p점의 좌표는 이 녀석의 전체 5대 2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죠? 5분의 2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5분의 2t, 그 다음에 5분의 6t제곱,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수직으로 지금 지나가는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지금 기울기가, 요 녀석의 기울기는 얼마냐면 3t예요, 3t. 그지?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하면 되니까. 자, 3t인데, 그럼 요건 수직으로 내려오니까 요 녀석의 기울기는 뭐냐면 바로 마이너스 3t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기울기 알고 있고, 한 점 지나가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낼 수 있고, x절편, y절편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저기 x절편, y절편을 각각 이 녀석을 ft, 그 다음에 gt 이렇게 놓았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t제곱을 이제 이 녀석을 계산해봐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뭐 좀 귀찮아 보이긴 하는데, 자,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y는 기울기가 얘니까요. 마이너스 3t분의 1에 자, x 마이너스 5분의 2t 그 다음에 더하기 5분의 6t 제곱. 자, 요 녀석을 이제 계산할 거고, 자, 일단 x 절편을 먼저 구할까요? y 절편을 먼저 구할까요? 자, x 절편 먼저 구할까요? 자, x 절편. 자, 그러면 이제 y에다 0 집어넣고 얘 넘겨서 3t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5분의 2t. 자, 얘는 3t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5분의 18t 세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뭐다? 이거 뭐야? 넘어가서 요게 지금 지금 요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x 값이 그럼 뭐가 되냐면은 5분의 18t 세제곱 더하기 5분의 2t 이렇게 돼서 이게 지금 ft, 즉 x 절편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식이 꽤 많이 복잡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y 절편도 구해봅시다. 자, y절편은 x에다 0 집어넣으면 되니까, 자,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자, 플러스 바뀌고 5, 3, 15 t 하나 지워지니까 15분의 2가 된다. 자, 15분의 2고요. 자, 글씨가 예쁘지 않아요. 자, 15분의 2. 그 다음에 요 녀석 그대로 써주시면 되니까 5분의 6t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식을 보니까 말이죠. ft에다가 요 녀석에다가 지금 뭐 했냐면은 t제곱을 곱했고 gt를 뺐어요. 요게 지금 gt거든. y절편이가 이 GT 이거 이렇게. 자, 그러면은 말이죠. ft하고 gt랑 얘를 곱하게 되면은 지금 2차하고 3차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5차예요. 곱해지면 맞습니까? 5차가 될 거고, 근데 분모 5차. 그 다음에 분자는 지금 ft에다가 t의 제곱을 곱했으니까 얘가 이제 전체적으로 5차. 뭐 여기 2차 빼도 의미가 별로 없죠? 그래서 5차가 돼요. 분자도. 그러니까 가장 큰 녀석만 비교해도 된다는 얘기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냥 이 녀석들을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얘는 마찬가지로 요거, 얘 큰 거. 자, 그래서 분모는 얘하고 얘를 곱한 거의 가장 최고차 t의 5제곱의 개수는 얘랑 곱한 거니까 25분의 자, 6 곱하기 18이죠? 이건 뭐 여러분들 계산하세요. 자, 자, 분모에 해당되는 거 먼저 써봅니다. 자, 25분의 6 곱하기 18 이게 되겠고, 자, 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t제곱을 곱했기 때문에 그냥 5분의 18이 되겠죠. 자, 5분의 1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얘 5 하나 지워지고요. 자, 얘 5, 그 다음에 18 지워지는 거니까 그냥 올라가서 결국 얘는 6분의 5라는 극한값을 받게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03번입니다. 자, 문제 이제 잘 읽어보시면은, 자, 이거 지금 루트 3x는 고정된 직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원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원이 있는데 이 중심의 x좌표가 지금 뭐냐면은 n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뭐 n으로 시작하는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자, 이 A라는 점이 여기 있는데요. 이 A라는 점에서 이미 원 위에 한 이제 선을 그어가지고 거리가 가장 그죠? 작은 것을 거리의 최소값을 fn이라고 놓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상황은 이런 거죠.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밖에 한 점에서 얘한테 자, 이거 x축하고 평행하니까 이렇게 좀 비슷하게 그릴까요? 자, 여기 있는 점에서 이 위에 한 점에다가 선을 이렇게 그어요. 그럼 얘보다 더 크다 작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얘가 점점 어떻게 원의 중심을 연결한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쓸 때가 가장 짧은 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가장 긴 거라는 거, 뭐 중학교 때, 그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엄청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럼 결국 따라서 원의 중심의 좌표를 알고 있다면 이 길이에서 반지름 길이 뺀 것이 최소값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최소 fn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기가 지금 n이에요. 이 좌표가 n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그죠? y는 루트 이렇게 뭐냐 이거 루트 3x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몇 도인지 보이십니까? 이게 60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탄젠트 값이 루트 3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수세발 이렇게 내려가지고 자 이렇게 한번 보잔 말이야. 그럼 얘를 이렇게 연결해요. 얘하고 얘를 이렇게 연결했다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럼 이 길이가 그죠? n이라는 얘기거든. 그럼 여기가 지금 30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60도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자 이렇게 이거 좀 그림을 요선 때문에 헷갈리겠다. 자,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요 각이 30도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요 길이가 n이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얼마겠냐 이 얘기예요. 바로 루트 3분의 n인 거잖아. 그러니까 반지름이 루트 3분의 n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x좌표는 n이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루트 3분의 y좌표는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을 테니까 루트 3분의 n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거랑 지금 요 A라는 점이 지금 어디냐면 마이너스 2,0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2,0. 그럼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 자, 거리를 구해서 거기에서 뭘 뺀다? 이 반지름을 뺀 게 FN이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럼 써볼게요. 자, FN은 결국, 그죠? FN은 뭐냐?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 자, 자, x좌표 n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의 제곱이니까 3분의 n제곱이죠. 자, 요 녀석에다가 루트를 딱 씌워준 것이 바로 거리가 되겠고, 거기, 중심까지 거리예요. 요 점으로부터 중심까지 거리고, 거기서 반지름에 해당되는 루트 3분의 n을 이렇게 빼준 것이 바로 fn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뭐로 나눠라? 그렇죠. n으로 이렇게 나눠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n으로 쫙 나눠줘라. 그래놓고 나서 극한값을 계산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n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 무한대로 가고 있네요. 그죠? 자, 그럼 이게 형태가 1차 빼기 1차 이런 꼴이에요. 맞습니까? 1차 빼기 1차 이런 꼴이고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얘는 유리화를 시켜주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유리화를 시켜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조금 귀찮은데. 자, 그래서 얘가 지금 n제곱이 나와요. 그럼 얘는 3분의 4n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를 다 쓸까요? 자, 다 씁시다. 자, 보이나요? 이건 나오나? 오케이. 자, 그럼 얘는 루트에 n제곱에다가 요 녀석 더했으니까 3분의 4n 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플러스 4n 이렇게 나올 것이고 플러스 4 빼기 루트 3분의 n 그죠? 에다가 그 다음에 나누기 n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제? 자, 그러면 말이죠. 얘가 지금 어디 갔어?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요 녀석이 유리화를 시켰을 때, 자, 유리화를 시켰을 때, 이거 제곱에서, 자, 요거 제곱을 빼는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지금 3분의 4n 제곱에서 3분의 n 제곱을 빼니까 어떻게 되겠니? 그렇죠. 바로 뭐가 된다? 그냥 n 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뭐 뒤에 1차는 사실 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어요. 자, 그거랑
그 다음에 분모는 n이고, 자, 여기 루트에 3분의 4 n제곱 더하기 뭐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 3분의 n,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것도 1차, 요것도 1차, 요것도 1차. 그럼 전체적으로 2차분의 2차 꼴이 딱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녀석의 개수 더하기 요 녀석의 개수. 요거만 이제 분의 1이 남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한값은 결국 루트 3분의, 자, 루트 4니까 2가 되겠고요. 더하기 루트 3분의 1, 분의 1, 뭐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루트 3분의 3인 거니까 뭐 루트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렇죠? 루트 3분의 1이라는 극한값을 갖게 될 것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103번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풀어볼까요? 네, 그 전에 있던 몇 번이었지? 98번이나 뭐 이런 거하고도 좀 비슷한 유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라서 자, 요건 요런 방법도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가 지금 말이죠. A라는 점은 지금 마이너스 2,0이라는 점이에요. 자, 계산이 좀 지저분한데 자, 이걸 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n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거든. 자, 요 n이라는 이 길이가 무한히 커집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중심이 원점으로부터 엄청나게 멀어져 간다 이 소리겠죠. 엄청나게 멀어져 가요. 그래서 막 원이 이렇게 나올 것이고, 자, 더 커져서 원이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원이 나오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야, 이거 원처럼 안 보이는데? 자, 이렇게 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레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얘들아. 얘 진짜 안드로메다로 보내면 여기 원의 중심하고 얘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그죠? 연결했을 때, 이 원이 만나는 요 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요 지점하고, 여기서부터 얘까지의 거리하고는 지금,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루트 3x로 간다는 것은 기울기가 지금 60도라는 소리거든? 그럼 여기가 이제 30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에 반지름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n이었기 때문에 그죠? 그럼 여기는 루트 3분의 n인데 그럼 이거의 2배니까 요것도 루트 3분의 n 그 다음에 요 길이도 루트 3분의 n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 이 얘기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얘가 이제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무한대로 막 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내가 진짜 이게 원이 너무너무 커지면 있잖아. 내가 안 보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원을 관찰하기 위해서 내가 안드로메다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져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아주 넌 더 멀리서 보고 있다고. 알겠지?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만큼 떨어진 게 거의 안 보여. 이게 상대적인 거거든. 점점 이게 좁아지면서 거의 안 보이게끔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거의 이 점이 이쪽으로 와서 보인더라. 이런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요. 결국 이 점으로부터 이 중심, 요 점이 사실은 이 어디 가서 중심으로부터 얘까지 이렇게 거리를 구한 다음에 거기서 반지름을 빼야 되잖아. 그렇잖아.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소 거리인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멀리 가버리게 되면 얘가 점점 얘로 다가오면서 결국 이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랑 거의 똑같아진다 이 소리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얘가 그냥 fn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fn이 바로 뭐가 돼버려? 그렇죠. fn이 루트 3분의 n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루트 3분의 1 넣어. 그 n 지워지냐? 그러면 정답은 뭐야? 그렇지. 루트 3분의 1 이렇게 찾는다 이 소리예요.